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의 영어 발음 표기는 훈민정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영어 발음을 표현하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와 원칙, 이 방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위대한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거기에 대한 당당한 보복 응징, 예를 들어서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갚는다, 이런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에 해당하는 첫 번째, 누군가 해를 끼치다,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HAR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알파벳 방식으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 기호를 응용해서 표현한다면 H는 히읗, 그리고 A는 아, R은 리을, M은 미음이라는 각각의 대응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벳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서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받침표기라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HARM을 소리 호흡에 맞춘 받침표기, 소리 호흡에 맞춘 받침표기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R은 대부분 이렇게 자음이 겹칠 때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글자를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약하게나마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어에 해를 끼치다에 해당하는 글자를 harm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때 글자를 적용한 원리, 그때 당시의 표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소리의 흔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삶이라는 글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글자를 읽으면 어떻게 읽습니까? 삶이라고 읽습니까? 살이라고 읽습니까? 아니면 삶, 뭔가 리을이 껴있는 듯한 그 소리를 우리는 낼 수 있고 실제로 저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러한 글자 표기,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를 나열하는 것을 소리 호흡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의 소리 호흡에 해당하는 글자다 라는 의미로 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어 방식처럼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R과 같은 소리는 약하게 소리 나니까 무시하고, 그리고 이 리을을 뺀 함 정도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일본어는 더 심하죠. 일본어 원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리을을 무시하고요. 자, 미음에다가 우를 넣죠. 모음을 아의 이, 오 중에 하나를 넣는데 일본인들의 이 발음을 보면 하무라고 발음합니다. 받침표기의 원리, 즉 우리 훈민정음에서 간직하고 있는 이 받침표기 원리를 일본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소리의 호흡을 기본으로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받침표기라는 뛰어난 과학적인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뛰어난 표기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소리의 호흡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하신다면 영어 발음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소리 호흡으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쉼표를 줘야 될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음할 수 있도록 세종대왕은 표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로 이 받침 표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논란을
가져왔죠. 받침 표기에 이렇게 두 개의 자음을 표기한다는 원칙은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렸죠. 그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가 외래어나 외국어 표기에서 받침 두 개를 표기하는 어떤 단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7종성 가조경 혹은 8종성 가조경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언어 표기에서 받침을 7개만 써도 되고 8개만 써도 된다. 이런 것이죠. 물론 우리말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순우리말인 삶이라는 글자에서 보듯이 이 삶이라는 글자에서 나타나는 받침 표기 2개 명확히 우리의 소리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자음이 겹치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그것을 억지로 자음 7개만 받침으로 표기한다거나 아니면 8개만 받침으로 표기한다.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죠. 현재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바로 그 원칙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받침으로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게 7개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음이 겹치는 소리, 리을 무시해. 소리 어차피 약하게 나거나 안 들려. 그리고 미음 하나만 써. 이런 식의 원칙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일본어처럼 이렇게 받침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일본어와 같이 이 받침 대신에 받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소리가 자음에 다시 모음을 넣어서 하무처럼 표현하는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은 다른 동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만약 너희들이 한국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자, 이 단어를 그대로 연결해서 단어별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if, if 이 발음입니다. 받침으로 F에 해당하는 소리, F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제가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언뜻 들으면 우리말 받침 피읍처럼, 그리고 그 피읍을 다시 비읍으로 입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받침 소리를 인정을 한다면, 왜냐하면 이 F 소리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벳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소리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이걸 받침으로 변경시킨 거예요. E하고 F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받침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리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침으로 표기하면 우리말처럼 입이 아니라 딱 닫혀버리는 끝나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끝부분에 완만하게 소리 호흡이 흘러가면서 F 소리가 들리죠. if 이런 식으로요. if 이렇게요. 끝부분에 약하게 소리가 나는 이러한 받침 원리만 영어 표현에서 적용한다면 어떤 소리든지 영어의 발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you 그리고 ham 앞에서 제가 표현한 표현입니다. a Korean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 if가 만약이고요. you 너희들이 harm 해를 끼치면 아니면 피해를 주면 아니면 뭐 공격해 오면 이런 의미를 갖겠죠. a Korean 한국인에게 한 사람의 한국인이라도 해당되겠죠. 자, 이렇게 각각의 단어 단위로 받침까지 적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받침으로 되어 있는 소리가 알파벳처럼 뒤로 연결되어서 소리를 내는 원리를 또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받침이 예를 들어서 여기 F로 표현된 소리가 뒤에 U를 만나면 it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이 아니라 이브유, 이뷰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it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글자 표기 원리가 바로
훈민정음이 가진 글자 표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대표적인 어떤 시 한 편이 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할 수도 있는데 옛날 이발소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뭐 이런 시 구절인데 번역된 시입니다. 아마 그 시인은 푸시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에서 이렇게 삶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한국인들은 소리 호흡으로 삶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소리가 발음으로 연결될 때는 이렇게 소리 난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삶이 이러는 게 아니고 살이 이것도 아니고 삶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침에 두 개가 있었지만 처음에 소리 낼 때는 삶 이렇게 받침 소리에 호흡이 됐던 것이 뒤에 소리하고 연결되면서 이렇게 삶이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받침 두 개는 소리 호흡으로 구별될 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문장으로 연결되고 뒤에 단어하고 연결될 때 그 받침들이 살아나서 알파벳처럼 뒤에 가서 가로 편으로 가로에서 쭉 연결되듯이 뒤로 연결돼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제가 훈민정음 표기라고 하고요. 이 훈민정음 방식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어 방식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는데 그 표현을 원래 소리 호흡 단위로 표현하면 영어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외래어나 외국어에서 일본어 방식으로 되어버린다는 게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M에 해당하는 미음 썼고요. A에 해당하는 아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R에 해당하는 리을 그리고 T에 해당하는 티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여드린 삶이라는 글씨에서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한국인들은 이런 글자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말까지는 거의 명확하게 소리를 내고 티읕에 해당하는 소리는 거의 마지막에 끝자락에 흘리듯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외국어로 되어 있고 혹은 외래어로 표현된 것들도 이렇게 받침으로 완벽하게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해낼 수 있는 글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글자 원리를 한국인들은 이해하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글자를 가진 단어들을 쭉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제가 그 기본 영단어 500이라고 해서 5시간, 10시간 분량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단어들의 기본적인 암기 원리와 발음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art 이 발음을 이해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rt 예술 이런 뜻이죠. 그러면 art를 가진 또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art 다 연결되죠. 그러면 그 앞에 P만 바뀌었습니다. 그럼 피읍으로 하면 part C인데 키읔 소리가 난다고 치면 cart 만약에 자음 두 개가 겹친 ST 같은 경우는 S 뒤에 T가 올 때는 쌍디귿 소리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의문 현상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발음하겠습니까? start 이렇게 발음하고 암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표기 원리와 발음의 원칙, 받침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기하고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침 표기 대신에 이 받침을 다 뒤로 뺍니다. 받침 표기가 없는 일본어 방식의 소리로 변질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이 받침에 을을 넣습니다. 원래 없는 영어의 으 소리가 이제 연결되면서 두 개의 글자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part 이렇게 발음하면은 한 번의 호흡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part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소리로 호흡이 연결되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훈민정음이라는 뛰어난 소리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소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의 언어학을 추종하게 되고 그들의 언어학을 흉내내면서 이 소리가 두 개의 소리로 되었으니 한국인들이 이 소리, 두 개의 소리로 되는 일본어 방식을 딱 들으면서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이 제대로 소리를 표현하지 못한다.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된 것이죠. 분명히 외국인을 접해서 들어봤을 때 그 소리가 이 소리가 아니고 글자하고 안 맞는다 이런 거죠. 글자하고 안 맞는 거는 훈민정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언어학자들이 이러한 표기 원리를 변화시켜버린 것이고 그 언어학 이론을 우리의 많은 학자들이 추종하고 그 방식을 따라서 글자 표기를 해왔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글자를 표기하다 보면 이러한 글자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기 이전에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의 글자하고 그 표현 방법이 닮아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소리 호흡에 맞추면 이러한 소리 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어 방식으로 변질시키면서 예를 들어 START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소리 호흡으로 바뀌죠. 스 하나, 타 하나, 트 하나.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어떻게 됩니까? 물론 소리가 하나의 단어가 발음될 때 보통 0.45초, 그러니까 0.45초라는 거는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 소리가 나지만 만약에 음절을 좀 더 길이면 0.78초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소리하고 같지 않게 되고 이 훈민정음이 제대로 글자 표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를 다 제거하고 음소대로 소리 호흡으로 표현하면 분명히 글자가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 안에 호흡의 원리를 다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받침으로 되어 있던 소리들을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냐? ethyl harmer 여기에서 미음이 harm에서 미음이 바로 뒤에 어를 만나면 이렇게 harmer 이렇게 연결돼서 발음될 수 있다는 원칙을 한국인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ethyl harmer Korean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글자 표기한 이 소리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보면 훨씬 더 짧고 편하게 발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자 표기로 변경이 되면 소리의 길이가 일본어 방식의 표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짧아지고 각각의 소리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 뭐뭐 했다면에 해당하는 편이 앞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응징의 차례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되갚아 줄 것이다. 이 편이 바로 will respond 이 발음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발음 원리를 살펴보면요. we하고 will이 짧게 발음이 되면서 will 이렇게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R은 우리말로 옮길 때 로나 루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S의 의문현상, S 뒤에 P가 오면 우리말 쌍비읍으로 소리가 납니다. 또한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하여 받침의 두 개의 자음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N에 해당하는 니은과 D에 해당하는 디귿. 물론 영어의 D는 우리말과 다르게 목젖이 울리는 소리이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D라고 표현한다면 받침의 두 개의 자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 두 개를 표현했을 때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면 빤까지는 같은 발음이 됩니다.
강하게 발음이 되고요. 마지막 D에 해당하는 디귿 소리, 흘리듯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respond, respond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것이죠. 빤까지는 정확하게 발음이 되고 마지막 디귿은 흘리듯이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의 호흡에는 하나의 호흡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훈민정음 표기를 활용한 니은과 디귿 이러한 글자의 받침, 겹받침 표기 원리는 바로 놀라운 소리 호흡의 원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발음 기호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파벳과 똑같이 나열되어 가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소리 호흡으로 소리에 맞춰서 각각의 소리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되갚아 줄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 will respond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약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면 특히 한국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되갚아 줄 것이야 라는 확신에 찬 표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